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NCMA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죽기 싫어서 경쟁사에서 전부 다 저희보다 1%씩 높여서 NCMA 다 발표했습니다. 양산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도 저희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이제 단결점으로 도망가거든요. 단결점에 지금 저희 CPO가 욕심이 워낙 많은 친구라서요. 단결점을 80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65, 뭐 여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한 7, 80 정도부터 시작해도 남들 못 따라오는데 저 친구 그냥 95부터 찍고 시작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또 저희가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외부에 얘기를 하시게 돼서 공론화가 되면 아마 일주일 안에 또 경쟁사에서 신문을 내겠죠. 96 내겠다. 96 이미 하고 있다. 이미 끝났다. 96, 97 한다. 예, 이론적으로 97, 98 한다는 사람들은 다 뻥이니까 SOP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SOP란 용어는 저희가 함부로 쓰는 용어는 고객하고 약속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그때 돼서 양산을 한다. 물론 뭐 고객사 사정이나 저희 사정이나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뭐 분기나 반년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SOP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고객이 왜 1, 왜 2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신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애널리스트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저도 이제 들었고요. non-binding이라든지 아니면 LG에서 뭐 특별한 거래가 끊긴다든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심리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나오나 싶었는데 뭐 차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7년, 8년째 오고 있거든요. 회사가 많이 컸어요. 최근 이제 구체적인 실적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뭐 자본도 많이 탄탄해졌고 그리고 인원도 많이 늘었고 그랬더니 뭐 영업 실적이나 수준이 많이 했고 많이 좋아졌는데 따거나 그거에 걸맞지 않게 따라오지 못하는 게 IR 부분인 것 같아요. 주주들이나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뭐 많은 대중들을 모아서 쇼처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런 방식은 좀 더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이제 시총 2위, 3위 뭐 이렇습니다. 코스닥에서. 근데 그것에 걸맞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줌으로 하더라도 조금 일반 주주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외부의 발표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분기에 한 번이 어려우시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마다 하는 게 어려우시면 대표이사님은 뭐 1년에 2번이라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점점 인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회사는 CEO나 CPO나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 전문 분야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개선해 주셨으면 그런 쓸데없는 시장의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대표님 100% 수용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 의견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상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차라리 그런 부분을 일부에 불식할 수 있도록 아예 유튜브 같은데 참신하셔가지고 3%는 필요 없으면 의자님 나가시니까 3%가 나가시죠.
3%만 나가시면 3%가 아니라 3%건 어디든 간에 지금 저희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여러분, 지금 무슨 채널 보고 계신가요? 강남오리 채널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들 3프로TV만 찾으시고 강남오리 채널은 안 찾으시나요? 저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에 자막 따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강남오리 채널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어느 위치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퍼나르고 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이제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수급에 영향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쟁사의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 피해는 개미주들이 받을 거고 우리 LNF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급이 그쪽에 몰리게 되면 LNF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의 그 자금의 수급에도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부에 타개하기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뭐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그 전문가분들을 이용하였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영 무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NF 1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LNF에 대한 모든 기업 분석이라든가 장기 플랜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주주분들과 소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대통령에 참여하시려고 하셨는데 전쟁에 있어서 참여를 못하시게 되어 거기에 소통하시는 장기 투자하시는 주주분들과 협의하에 제가 대신 그분의 LF 대주주 그리고 최소한 대표님께 드리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자, LNF는 정직합니다. 그런데 주주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소통 방식의 변경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2023년 3월 1일 기가 텍사스에서 유럽데이와 같은 방식의 소통을 벤치마킹해 주길 요청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일부 초청받은 자리에 참석하지만 일반 주주를 포함해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행사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확인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대답해주는 과정도 도입이 됩니다. LNF 주주들이 이런 요구는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부당한 요구도 아닙니다. 주주들이 그리고 미래 주주가 되고 싶은 예비 투자자들이 LNF라는 기업에 대해 루머가 아닌 팩트를 기준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LNF를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 회사와 오랫동안 정보 동락하며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합치기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듭 나는 그 어떤 기업보다 LNF는 정직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난 15년 동안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여러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소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소수에 머물지 않고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 LNF 대주주 및 그리고 최수환 대표이사께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끝으로 하인켈 양극재를 테슬라에 단독 공급하는 1차 vendor로 진입하는 큰 일을 해내신 LNF 대주주 및 그리고 최수환 대표 이하 임직원 모든 분들께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종목에 저렇게 15년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 자리에서 저 내용을 들었을 때. 뭐 무영님의 경우는 뭐 LF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그 블로그를 다들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워낙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글들이 많고 또 다양한 본인만의 해석들을 많이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종종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와 15년은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자도 7년 8년 정도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셨고 LNF를 저는 이제 뭐 기껏 해야 2년 전에 처음 이제 뭐 단타 치려고 접근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LNF를 들고 간 거는 1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나마도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진입을 한 케이스인데 저런 분들 보면 너무 경이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경이롭습니다. 와, 수익률이 정말 말해서 뭐합니까? 수익률 어마무시하시겠죠? 영상 계속 보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대표님께 이 플로우상에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주주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같은 양극재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공장이 완성됐다든지 이런 행사에 맞춰서 밸류데이 혹은 전략 설명 이런 것들을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이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단계가 이제 올해 연말 정도 전후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주분들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주주,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 하시는 행사를 주최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9월인가 10월인가? 중공 9월, 10월 정도 될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유튜브 누가 출연할 거냐? 상공장 문 열어서 행사할 거냐?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 가위바위보를 열심히 해보긴 하겠습니다. 예, 무영님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상무 시절부터 알고 있고요. 예, 정말 고마우신 장기 투자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죠. 서서히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또 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약간 상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LNF IR 관련된 홍보 관련된 부분이 수면 위로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방식은 예, 유튜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는 예, 저는 LNF 투자자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저희 임직원들이 최대한 끝까지 노력을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우영님이 계속 거듭 강조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NF는 지금까지 자금이 없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게 환경 관련된 문제가 됐건 뭐 대주주 또 대표이사 경영진의 주식 거래 관련된 일이 됐건 LNF는 예 정말 염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벌려고 하는 예 자산 주식에 대해서는 다들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투자소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투자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자기들이 돈을 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절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9월, 10월에는 준공식 맞춰서 좋은 날짜 정해서 초청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는 엉터리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배터리 아저씨,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제 LNF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뿌리고 다니니까 사실 그걸 듣고 있는 LNF 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근데 사실상 뭐 제 채널도 그렇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정말 나요. 주주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LNF 뭐 하고 있어? 그 시장과 소통 안 할 거야?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질타가 쏟아지고 개선점을 계속 요구를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 대표님도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수용하시고 좀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겠다, 소통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셨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LNF 주주분들이시거나 또 LNF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뭐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항상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김다경님, 그리고 성민초님, 조성민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벌써 12시네요. 자막만 달다가 거의 한 3시간 동안 자막만 쳤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모두 즐거운 밤 보내시고, 또 나머지 이제 뭐 그 뒤에 내용들은 뭐 레드우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